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변제금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변제금이 가족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게 변제금이 낮게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보통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하나, 둘 이렇게 4인 가족이 있으면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남편 급여가 이렇게 있으면 남편 1인 생계비를 반영하면 변제금을 이만큼 내야 되고, 여기에 자녀들 생계비에 배우자 생계비까지 반영하면 변제금을 요만큼만 내면 되겠죠. 그러면 부양 가족들을 많이 반영하는 게 변제금이 작게 나와요? 적게 반영하는 게 변제금이 적게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부양 가족을 최대한 신청하는 채무자한테 많이 반영해야지 변제금이 적게 나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그렇게 쉽게 안 받아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보신 분들이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녀가 둘이 있으면 부양가족은 본인 1명 또는 본인에게 자식 1명 정도 추가해서 2명 정도 부양가족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소명하기에 따라서 부양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분은 원주에 사시는 본인이신데 89년생이시네요. 본인 있고 배우자 여성분 있고 밑에 자녀가 3명 있었어요. 법원에선 제일 처음에 본인 1인분하고 그 다음에 자녀는 0.5인분만 인정해서 1.5인분의 생계비만 빼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이분 배우자분이 일을 하기 힘든 그런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주장을 했죠. 주장을 하고 증거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더니, 그렇다면 남편 1명하고 자식 3명 포함해서 4명의 생계비를 내라. 그러니까 1.5인이면 변제금은 이만큼 내야 되는데 4명을 내니까 이만큼 쭉 올라와서 변제금은 요만큼만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이 좀 잘 나왔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사건은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인가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여러분들이 회생을 신청할 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당연히 궁금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법을 떠나서 내가 채무를 아무렇게나 썼는데 그걸 통과를 시켜줄까요? 은행이든 캐피탈이든 1억을 빌렸는데 이 돈을 아무렇게나 탕진하고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1억을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저 빌린 1억 채무는 탕감을 해주세요 하면 탕감을 안 해주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항상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도 대리하고 세무조사 같은 것도 대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리가 비슷해요. 계좌 내용 열어보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돈을 줬는데 친구가 안 갚아버린 거야. 물론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친구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돈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면 상황이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사기꾼한테 어떤 기획 사기나 다단계 사기한테 내가 몇 천만 원 뜯겼다 그러면 딱 입증이 되잖아. 신고했던 내역들 이런 게 입증이 되죠. 근데 친구한테 돈을 뜯기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뭐 나중에 갚아줄 수도 있지 않나 하면서 유야무야한 상태로 그냥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볼 때는 정말 친구한테 돈을 사기당한 게 맞나? 빌려주고 못 받은 건가? 돌려받을 재산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친구한테 돈 줘놓고 저거 뒤로 빼서 둘이 어떻게 하고 빚만 탕감 받으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의 눈빛으로 보게 된다 이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가를 어떻게 받았냐면 친구를 고소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돈 못 받은 거니까. 다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나는 친구하고 그래도 원수를 지고 싶지 않다는 이런 분이고, 이 인간 안 봐도 된다, 나 빨리 고소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전자의 경우에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진행하는 과정에 고소 취소를 해주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친구를 고소하든 손해배상을 하든 간에 본인부터 채무를 탕감 받으시라, 그 말이죠. 나부터 살고 나면 저 친구는 그때 다시 풀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 친구는 염려할 거 없이 나부터 빨리 채무를 탕감 받으시라, 나부터 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설명할 사건, 여자친구한테만 변제를 해줘도 회생이 인가가 됩니까? 현파변제 문제인데 주로 어떤 경우냐면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신한은행, 우리은행, 어디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 다 빌리고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으면 부모님 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돈을 다 빌리게 되겠죠. 내가 마지막에 돈이 1,000만 원이 남았어요. 내 채무가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이 남았으면 그래도 채무자 심리가 은행 돈은 안 갚아도 여자친구 돈이나 부모님 돈은 갚아주고 싶거든요. 그 돈을 갚아주고 법원에 신청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반대에서 있는 채권자 입장이나 중립에서 있는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채무가 1억이 있는데 좋다. 회생으로 탕감 가는 건 좋다 이거야. 탕감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채무자 선생님 돈을 1,000만 원을 갚아주려면 10명의 채권자한테 골고루 나눠줘야지. 아니 여자친구 한 명한테만 1,000만 원 딱 갚고 자기 아버지한테만 1,000만 원을 딱 변제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나머지 은행들은 이거는 편파변제 때문에 손해를 본 거 아니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써야지. 이걸 보고 편파변제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일이 잘못되면 채권자 취소소송이라고 하죠. 사해행위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도산법 절차에 의해서 부인권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아무튼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이 걸려서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한테만 변제를 해주고 온 거죠. 근데 이분은 좀 운이 좋았어요. 회생위원 손에서 회생위원님 선에서 협의가 잘 돼가지고 위원님 저희 의뢰인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 것만 그 금액 정도는 먼저 변제해 주는 게 맞았다 이렇게 소명을 좀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만 변제해 준 게 그냥 문제 안 삼고 넘어가 주는 걸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구로동에 사시는 분이네요. 서울 71년생 남자분이고 변제율은 12% 나왔네요. 변제율도 잘 나왔네. 변제율 12%가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채무가 예를 들어 1억이 있다 치면 1,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걸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1,200만 원은 36개월 동안 나눠서 변제하는 걸로 그렇게 끝난 거죠. 그 다음 사건. 자, 여러분 그 회생 들어가실 때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작년 이맘때쯤 실무준칙이 개정돼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배우자 재산이 2억이 있으면 1억은 남편한테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남편한테 반대도 마찬가지죠. 배우자 재산의 반 정도를 반영하는 게 있어서 재산이 높아져 버리면 회생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회생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잘 봐가지고 배우자 재산을 낮춰버렸어요. 좀 대출을 좀 더 받아버린 건데 보통 그렇게 담보대출 직전에 더 땡기고 이러면 인정 잘 안 해주는데 이분은 좀 위원님하고 말이 잘 통했어요 저희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무자 배우자 재산 좀 낮추고 이 정도로만 좀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되냐 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읍소를 좀 했는데 다행히 위원님께서 마음 좋으신 분이 걸려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배우자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땡겨가지고 순자산을 줄인 다음에 회생을 인가받은 좀 운이 좋으신 분이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 여러분 그 회생을 신청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 직업이 나 뭐 아르바이트인데 뭐 이런 직업도 됩니까 물어보는데 직업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 직업이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일용직 노가다든 뭐든 간에 통과는 다 돼요. 그 자체를 가지고 직업 자체를 가지고 법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데 문제는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보장이 되냐 이거지. 오늘은 출근하는데 내일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달 소득을 받아봤는데 80만 원밖에 안 돼. 이러면 직업으로 인정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받아서 개인 회생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렇다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55년생 여성분이고 서울 화곡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월급 60만 원인데 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월급 60만 원이면 회생 인가가 안 나와요. 요거는 개인의 변제에 대한 의지 같은 부분을 좀 소명해주면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법원의 위원님하고 통화를 좀 해서 급여가 좀 작기도 하고 그 급여가 사실 뭐 모르는 데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아는 데서 주는 급여긴 한데 이분이 파산을 안 하시려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여가 낮지만 통과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소명을 해가지고 이 55년생 여성분은 월급이 60만 원인데 통과됐습니다. 운이 좀 좋았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55년생 이렇게 돼버리시면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취업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일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서 파트타임 이런 거 일하시다 보면 소득이 낮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낮거나 불규칙하지만 내가 변제 의지가 있다는 것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잘해주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사건 5개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